지금 보면 한동훈 대 또 반한동훈. 네. 그러니까 1대3 구도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이거 네. 우리가 발의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뭐 대법원장 추천 특검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원희룡 후보 쪽에서는 아니 특검법 한다? 이거는 대통령 탄핵하자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와버려서 국민의힘에서 탄핵이란 말이 나오네. 네. 다들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훈 네, 특검법 제안은 일종의 꼼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두 개를 다 잡고 봐서 하겠다는 건데 특검법의 본질이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네. 뭐냐면 지금까지 특검법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탄핵할 때도 그랬고 특검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관련 당사자는 그 특검에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 야당이 하는 게 맞는 거죠. 말하자면은 당사자 또는 관련 당사자, 네. 공모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수사에 들어오면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물타기를 하고 그런 네. 수사의 방향을 어긋나게 하거나 초점을 비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한동훈의 특검법에 대한 얘기는 그 국민의힘 안에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나온 것이 그거 탄핵용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전 그 한 가지 봐야 될 게 네. 끼리끼리 권력 투쟁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번에 통과된 그러한 최혜병 특검법은 반드시 성사가 돼서 이것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 왜냐? 이 고리가 누구로 이어지는지를 자기들이 실토한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잖아요. 실토한 거죠. 근데 그 실토한 거를 이제 한동훈이가 가지고 놀고 싶었던 거죠. 가지고 놀고 싶어서 기세가 이쪽이 탄핵 기세가 되면 그쪽으로 싹 가서 마치 자기가 제안한 것들이 탄핵의 성사를 가져온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한 것처럼 만들고 싶은 것이고 또 아니면은 막은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이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이 속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싸워라. 박이 터지게 싸워라. 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그 얘기를 원희룡 후보가 꺼내 들면서 네. 대통령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뭐 대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네, 네. 거겠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누가 가까운지 봐야 된다. 누굴 지켜야 된다는 거죠. 참 국민을 지켜야지. 네. 지금 범죄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김건희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명백한 내용들이 드러나 있고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네. 확인된 것도 보면 임성근이라는 사람을 왜 저렇게 끼고 들어왔을까라는 게 드러난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 있는 공모자들의 그러한 카르텔 속에 벌어진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짐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걸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매주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말하자면 이 탄핵이나 이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네. 적반하장이죠. 거꾸로죠. 거꾸로다. 거꾸로죠. 그래서 초점도 김건희나 윤석열에서 이재명 대표로 옮겨가고 싶은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 탄핵의 국민적 요구의 의미도 축소시켜서 네. 그래서 이 정치의 본래의 내용들을 다 구겨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구겨지는 건 누구겠는가? 바로 네. 국민의힘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오히려 구겨지게 말 거예요. 민심에 좀 네. 상응하지 않는 일단 그런 모습을 보면은 보인다면? 지금 국민들은 예. 내용을 떠나서 야 정말 대단히 한심한 정당이구나. 문자 하나 나오니까 저렇게 난리가 나고 저런 정당이 국정을 맡는 여당이야? 저건 아닌 것 같아. 라는 판단은 이미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준동조차도 문자 하나 가지고 난리법석을 떠는 그 국민의힘을 보면서 네. 기가 막히게 하는 사설들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론마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내용을 떠나서 대단히 무능한 집단이고 예. 그다음에 자기끼리의 권력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국회에서도 특검법 할 때에 네. 언론들은 여야 극한 대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난동을 부린 거죠. 여야 극한 대치가 아니라 난동을 부린 것이고 난동을 그 난동이라고 하는 것은 네. 대화나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압해버려야 되는 사안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사건의 출발점이 어떤 거였습니까? 네. 한일 동맹 문제 가지고 김명주 의원이 딱 거론하니까는 한미일 동맹 네. 그 잘못된 거 지적을 했는데 딱 했는데 표현을 난리법석을 났죠. 표현. 그 다음 날에 사과했지 않았습니까? 네. 슬쩍 표현을 바꾸고 그렇죠. 이거 보면 하루아침에 지나쳤어요. 그냥 뭐 깨갱하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거죠. 국회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아낼 길이 없으니까는 몰락 직전에 최후의 몸부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몰락
불락지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 네. 서서히 끝나고 있는 가운데에 이번에 이 국민의힘의 사태는 보면 윤석열 정권의 지지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고 파열되고 있는 것이고 이 파열의 과정에서 민심은 더욱더 압박할 것이고 예. 그럴 때에 개개인의 뭐 이제 윤석열한테 무슨 이 선거에 나가는 공천을 받을 일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 임기가 더 기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살 길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자기 살 길 찾아야 되겠다고 네. 빨리 판단한 게 이제 한동훈일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싸움들이 예. 이제 국민의힘을 지리멸렬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탄핵의 정세를 만들어낼 것이다. 네. 네. 물론 변수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전쟁의 위협, 긴장도를 높여서 계엄령을 발동하거나 뭐 이렇게 수를 쓰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다 그거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이 헌법 장난질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대거로 쏟아 나와서 그거를 제압해 버릴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움직이는 보수 언론 사실 박근혜 탄핵도 보수 언론이 앞장서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JTBC 태블릿 보도도 있었지만 뭐 네. 의상실 화면이 나온다거나 이런 네, 것들을 네. 보면 보수 언론에서 나와서 끝났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하. 끝났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도 근데 보수 언론에서 열심히 또 서서히 보도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자 난리도 그렇게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은 각기 계산이 있겠죠. 이걸 통해서 한동훈을 칠 건지, 네. 김건희를 칠 건지, 윤석열을 칠 건지 등등. 그러나 여기서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김건희가 당무에 개입했다는 거 분명한 거고, 그리고 한동훈도 그걸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당무 개입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걸 떠나서 실제로 개입해버린 사건이죠.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그렇게 개입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개입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문자 내용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게 사과를 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직접 자기가 하면 되는 거지. 김건희. 근데 또 하나는 그게 사과 사안이 아니에요. 수사의 사안이에요.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인데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을 사과를 했다고 끝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가 파열이 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지탱해왔던 이 정치검찰 내부에도 파열이 나는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에 줄 서야 되지? 열심히들 머리를 돌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개혁까지 딱 붙어버리면 그 다음에 정치검찰의 정권에 기반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팔 다리가 잘려 다 하나씩 사라져 나가고 그들이 한국사를 지배했던 그 기반은 마침내 붕괴되고 해체되고 몰락될 것이다.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요.